직장 생활이 힘이 드시나요? 그럼 이 영상을 구독하세요.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로또 1등을 기원해 드릴게요. 로또 당첨을 기원합니다. 로또 1등 화이팅! 나보다 어린 동생이 상사가 된 날, 내 자존심은 조용히 금이 갔어요. 동생아, 미안하다. 저는 회사원이고 나보다 어린 동생이 상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자존심은 매일같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의 이름이 적힌 팀장 명패를 떠올릴 때마다 묘한 답답함이 가슴을 조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퇴근 후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상사를 흉보던 사이였습니다. 그는 제 고민을 들어주던 동생이었고 저는 그를 다독이던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사 발령 한 장으로 모든 호칭과 공기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첫 회의 날 그는 팀장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아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부드럽게 웃으며 아니 과장님, 이 부분만 조금 수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팀원들의 시선이 제 어깨 위로 꽂히는 듯했고 저는 괜히 자세를 고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존중하려 애쓰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오히려 더 배려합니다. 그런데 그 배려가 저를 더 작게 만듭니다. 괜히 봐주는 건 아닐까? 다들 내가 동생 덕에 편하게 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회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그의 말투, 표정, 잠깐의 침묵까지 확대되어 떠오릅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직급표 한 줄, 그리고 제 마음입니다. 저는 인정받고 싶으면서도 자존심이 상하고 고맙다가도 괜히 예민해집니다.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위해 두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저를 흔듭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는데 정작 저는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자존심은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전화가 오면 반가웠습니다. 형, 오늘 힘들었죠? 하며 먼저 안부를 묻던 동생이었습니다. 야근이 길어질 때면 편의점 커피를 들고 와 제 자리 옆에 아무렇지 않게 앉았고 회식 자리에서는 제 잔을 먼저 채우던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직급을 떠나 서로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 발령 이후 그의 전화는 결이 달라졌습니다. 과장님, 내일 오전 보고 가능하실까요? 짧고 정확한 업무 용건.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그는 제 자리에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은 메신저로 남기고 회의 시간에는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의견을 묻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섞일 여지를 철저히 지우려는 듯합니다. 한 번은 퇴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늘도 고생했어요. 형, 하며 어깨를 툭 쳤을 그가 잠시 머뭇거리다 오늘 자료 정리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도 저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예전의 친근함은 사라지고 책임과 평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압니다. 공정해야 하고 사적인 감정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씁쓸합니다. 우리는 가까워서 편했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가까웠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관계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기대던 위치였다면 지금은 서로를 의식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는 상사로서 선을 긋고 있고 저는 그 선을 넘지 않으려 발걸음을 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예전보다 훨씬 먼 거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사가 된 이후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저를 대합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는 저를 반드시 과장님이라고 부르고 제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회의 중 누군가 제 보고서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 그는 자연스럽게 말을 받아 정리해 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방향을 잡은 겁니다. 라며 책임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팀원들의 시선이 그에게서 다시 저에게로 옮겨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은 복잡합니다. 한 번은 제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래처에 보내야 할 자료를 잘못 정리해 일정이 하루 밀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밤새 자책했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조용히 저를 불러 괜찮습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다음에는 더 꼼꼼히 봐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질책 대신 믿음을 건네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고마워해야 했습니다. 실제로도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그의 배려는 분명 진심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일부러 저를 챙기고 중요한 프로젝트에는 꼭 저를 포함시킵니다. 과장님, 경험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그는 저를 세워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정말 필요해서일까? 아니면 나를 배려해서일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저를 잘해줄수록 저는 더 작아집니다. 냉정하게 대했다면 차라리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늘 존중과 배려로 저를 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면서도 위축됩니다. 그 친절 속에 담긴 책임과 기대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좋은 상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좋은 동생입니다. 문제는 그가 아니라 그 호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그의 배려를 받으며 동시에 그 배려에 눌려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드럽고 여전히 예에 바르며 여전히 저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회의 중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면 그 이유가 혹시 저 때문은 아닌지 먼저 생각합니다. 팀원들이 웃을 때 혹시 저를 두고 웃는 건 아닌지 괜히 마음이 쓰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 안에서는 매일 작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그는 제 보고서를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페이지를 넘기던 그 몇 초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손에 땀이 나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칭찬이었지만 저는 그 전반적으로라는 단어에 꽂혀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럼 부분적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인가?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그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오늘 제가 한 말이 무례하게 들리진 않았는지, 혹시 선을 넘진 않았는지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감기합니다. 그는 이미 잊었을 장면을 저는 혼자 붙들고 있습니다. 이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가 저를 위협해서도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저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끊임없이 평가받는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어쩌면 저는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가를 통해 확인될 제 가치를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한마디는 단순한 업무 피드백일 뿐인데 제게는 존재의 점수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더 예민해지고 더 작아지고 더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불안은 결국 제 안에서 시작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멈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의견이 떠올라도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먼저 계산합니다. 이 말이 건방지게 들리지는 않을지, 괜히 아는 척으로 보이지는 않을지, 혹시 그의 권위를 건드리지는 않을지. 예전에 저는 생각이 나면 바로 내뱉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제 말 한마디가 그의 표정을 어떻게 바꿀지부터 상상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충분히 검토했는데도 혹시라는 생각에 다시 파일을 엽니다. 오탈자 하나, 표현 하나까지 확대해서 들여다봅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고 나서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메시지 창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칭찬일 수도 있는데 저는 먼저 지적을 예상합니다.
심지어 사적인 자리에서도 스스로를 조심합니다. 예전처럼 농담을 건네려다도 멈춥니다. 지금은 상사인데 이런 말은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웃고 싶은데도 어디까지가 선인지 계산하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편하게 대해보려 하지만 정작 제가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검열하다 보니 점점 제 모습이 흐려집니다. 제가 원래 어떤 말투였는지, 어떤 표정으로 웃었는지 희미해집니다. 대신 괜찮은 부하 직원이라는 틀에 저를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문제 일으키지 않는 사람, 상사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안전한 모습만 남기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숨이 막힙니다. 아무도 저를 몰아붙이지 않았는데 저는 혼자서 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동생이 상사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힘든 건 그 사실을 의식하며 제 자신을 계속 잘라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도 말 한마디를 삼키며 조용히 저를 검열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단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그것도 누구보다 바로 그 동생에게. 예전에는 제가 더 앞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경력도, 나이도, 사회 경험도 제가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는 제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팀을 이끄는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고, 저는 그 결정을 따릅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회사는 능력으로 돌아가고, 직급은 책임의 무게로 정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묻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걸까? 나는 여기까지인 사람일까? 그가 저를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에 괜히 힘이 납니다. 과장님,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그 문장을 곱씹습니다. 동시에 그 말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저는 어느새 그의 평가에 제 가치를 맡겨두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하기보다 그의 입을 통해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자존심은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인정 욕구는 그보다 더 강하게 꿈틀거립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하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다른 팀원과 나를,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를, 그리고 상사인 그와 직장인인 나를. 비교 끝에는 늘 씁쓸함이 남습니다. 어쩌면 저는 동생이 상사라는 사실보다 그를 통해 제 위치를 확인받아야 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인정받고 싶으면서도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 그 사이에서 제 자존심은 날마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틈을 모른 척한 채 다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전히 예에 바르고 책임감 있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성격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팀장이 된 이후 더 신중해지고 더 단단해졌을 뿐입니다. 변한 것은 그의 태도가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실수를 보면 가볍게 웃으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네 하며 농담처럼 말하던 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저울이 움직입니다. 저 판단이 맞는 걸까? 내가 팀장이었다면 달랐을까? 인정하기 싫지만 저는 은근히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여전히 그를 동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직급은 상사인데 제 머릿속 호칭은 아직도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시가 순수한 업무 전달이 아니라 관계의 역전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는 상사로서 말했을 뿐인데 저는 동생이 나를 평가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가 선을 긋는 이유도 이해됩니다. 사적인 감정이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는 배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선을 거리로 느꼈습니다. 그가 직무에 충실할수록 저는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문제는 직급이 아니라 제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변한 것은 자리 하나, 명패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그 변화가 자존심과 열등감, 인정 욕구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인데 저는 제 자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인정합니다.
진짜 싸움은 그와의 관계가 아니라 제 안의 미성숙한 마음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상사라는 사실도 제가 흔들렸다는 사실도 모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불안한가? 답은 단순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제 가치를 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일입니다.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저는 이제야 붙잡습니다. 인정은 따라오는 것이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요. 다음 회의에서 저는 처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의견을 냈습니다. 말이 끝난 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그 방향으로 검토해보죠. 그 한마디에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예전처럼 거기에 매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칭찬이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당당히 말했다는 사실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치가 아니라 존중으로 거리를 둡니다. 그는 상사이고 저는 직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서로를 오래 알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위에 각자의 역할이 얹혀 있을 뿐입니다. 제가 넘어야 할 벽은 그의 직급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의 비교와 자존심, 인정 욕구였습니다. 그 벽을 완전히 허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 자리로 걸어갑니다. 더 이상 작아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크기 그대로 서기 위해서.